야, 이 대한민국. 26인 네. 월드컵 이전 마지막 소집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조현우 선수가 네. 부상을 당했네요. 그래서 김동준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대체가 됐고, 야, 저 뭐 나상호는 괜찮을까요? 나상호 그거 소집이 된 걸 봐서는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조현우 선수도 전 경기에 크게 충돌을 해서 부상 뭐 월드컵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야. 얘기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뭐 2주 정도 쉬면 간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선수들도 있잖아요. 가야죠. 조현민 선수도 어쨌든 네네. K리그 2에서는 처음이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강인 선수.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양현준. 양현준! 네, 양현준 선수까지. 손준호도 손준호도 이번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주목을 할 만하다. 그리고 어쨌든 뭐 윤정규 선수가 뭐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확실하게 또 이번에 어쨌든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윤정규 뭐 평소에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선수기 때문에 네. 네. 여튼 풀백 자원이기도 풀백 자원이잖아요. 윤정규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빠진 선수 중에서는 박지수, 이용 정도가 네. 좀 오랫동안 네. 대표팀 뽑히던 선수인데 이번에 빠지면서 약간 이제 월드컵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홍정호 선수는 안 돼요? 홍종호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김대원 안 됩니까? 김대원 그 지난 겨울에 네. 전지훈련에서만 한 번 불렀죠. A매치는 참가 기록이 없습니다. 벤투 네. 체제에서. 뭐 석현준은 안 됩니까? 석현주는 네. 영영. 안 될 것 같고요. 영영. 주민기 선수도 안 될 것 같고요. 주민규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정민기도 조금 더 올해는 안 되고요. 네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선수들 중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동준이나 네, 이동경. 예, 이런 선수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네네.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선수들도 누구? 저는 빠졌지만 음. 다시 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선수. 누구? 엄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원상. 네. 그렇죠. 엄원상 선수도 네, 지금 명단에 없네요. 네. 근데 여기에 26명인 거 아니 뭐야? 26입니다. 26명에 네. 이 선수들이 다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차피 뭐 보시는 분들 많지 않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해도 괜찮아요. 논란될 일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게 가시죠. 오케이, 어떻게? 여기서 빠질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 빠질.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만. 전 솔직히 윤종규. 한 명. 동갑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양현준. 네, 그리고 높지 않죠. 네, 그리고 정우영. 저는 정우영 봅니다. 작은 정우요? 작은 정우영. 어. 좀 그렇게. 아니면 나상호도 저는 조금. 나상호. 네. 백승호도 모르겠네. 이렇게 뭐 이렇게 많어. 가장 높은 거는 윤종규. 윤종규, 양현준이다. 그게 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홍철도 과연 지금 대표팀에 뽑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벤투 감독이 좋아하고 계속 뽑혀왔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가기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리고 없어요. 딱히 진짜 K리그에서 누구 왼쪽에서 생각나는 저번에 한번 이기재 얘기였고 그리고 또 저 포항에 있다가 저기 가네 있잖아요. 중국으로 가네. 강상우. 예. 그리고 저기 수원 박민규 같은 뽑을 서울 FC에 네. 예, 박민규도 좀 빠릿빠릿하죠. 그리고 저는 김문환도 솔직히 그냥 그닥입니다. 예, 차라리 김진호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여줍니다. 강원의 김진호 괜찮습니다. 강원보다 더 잘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미친놈이에요. 예. 뭐 그 정도. 김진호 괜찮죠? 네. 네, 김진호 괜찮습니다. 야, 근데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요번에 코스타리카랑 하잖아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쉽죠? 우리 다른 팀들은 다 뭐 유럽에서 뭐 가서 한다고 막 그러더만. 우리는 왜 여기서 해? 너무하죠. 무슨 뭐 핑계만 자꾸 대고.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유럽 가서 평가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많은데. 이게 뭔가 좀 지원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9월 달에
A매치 경기 2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합니까? 무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 그게 근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 무조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출정식. 출정식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마지막 경기를 또 한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다른 팀들은 뭐 현지에서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출정식 뭐 비스무리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이게 김판곤 아저씨 있을 때는 네네 그렇죠.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한 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간다. 큰 그림을 봤을 때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또 옛날 분이 다시 오셨잖아요. 아낍니까? 네? 아껴야 돼요? 돈 아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건지 뭐 벤투랑 뭐가 틀어졌는지 야, 이용수 교수님 오고 나서 뭔가 좀 저도 정확한 취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럼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상대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그런 팀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거 외국에서 뭐 경기도 좀 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좀 익혀야 되고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까따로 가서 거기서 지금부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근데 베이스 그런 면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브라질에서 한다. 그럼 뭐 경기가 브라질인 나라라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를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 까따르는 어차피 한 군데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주도보다도 뭐 작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출퇴근 다 가능하죠. 그거 괜찮죠.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좀 그래도 만약에 진짜 큰 나라에서 했으면 또 대한축구협회 행정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까따르가 그 안에서 다 작으니까. 작으니까. 까따르가 작습니까? 작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한 경기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렇죠. 제주, 전주, 그렇죠. 수원, 인천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꽤 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그렇죠. 까따르는 그거보다 훨씬 작다. 경기장 간의 거리가 멀어봤자 1시간 정도. 근데 걔네들 어쨌든 네네. 지금 축구 걔네들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거리 이동에는 걔네들 프로팀 있잖아요. 네. 그 홈 어웨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까따르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을 선수들한 이 어떤 컨디션 조절에는 최상의 조건이다. 두바이 맞죠? 까따르 아닙니까? 까따르가 두바이 아닌가? 두바이는 UAE. UAE입니까? 네. 미안해요. 예. 까따르 도하. 도하 참사. 네네. 도하 참사.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팬으로서 까따르의 월드컵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네네. 최고의 조건인 거죠. 이동 거리가 적으니까. 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 월드컵이다. 그럼 막 한 경기 보고 두 번째 경기 보려면 숙소도 이동해야 되고 그렇죠. 막 따로 가야 되고 하는데 까따르는 숙소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그냥 다 해결할 수 걸어서 있구나. 다녀도 될 정도. 좀 오버하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인구가 297만 밖에 안 되네요. 네네. 그런데 서울의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살죠? 잘 살죠. 야.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오케이.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요거 일단은 축구 국가대표팀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금요일 날 코스타리카랑 경기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쨌든 언중 6월 네네. 일호신문에서 입축합니다. 유튜브 하는데 뭐 베스트 11은 우리가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모릅니까? 물론 네. 우리가 그냥 이 벤투가 생각하는 네. 베스트 11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 안에 지금 9분 보고 계신데 다 뽑을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경기 코스타리카 라인업 예측하기 시간 제한 5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5분.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기서. 야. 제가 시간 잽니다. 오케이. 야, 5분이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그간의 어떤 베스트 11 정해져 있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벤투 감독이 이번 2연전에서 아예 다른 축구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고려도 해야죠. 고려해서 해야죠. 준비 시작. 시간 가고 있어요.
오, 바로 나오는데요. 김영건. 교체 선수 나왔어도 돼요? 교체 선수? 교체 선수는 뭐 교체 선수예요.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뭐 여기 사이다 좀 할까요 그럼? 뭐 3명 정도만 교체 한번 해봤습니다. 어. 자, 오케이. 어떻게 우리 김상래 기자부터 스타트 해보죠. 짜잔. 자, 어떻게 포메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포포트입니다. 포포트. 골키퍼 누굽니까? 김승규 골키퍼. 오케이. 저 백포 라인에 자 오른쪽서부터. 오른쪽에 김태환. 오케이. 김민재. 김영관이 요즘 컨디션이 뭐 썩 좋지가 않아요. 오케이. 권경원이 나온다. 아, 요것도 맞네. 그리고 네, 김진수. 오케이. 왜냐면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가 김진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포포트 그 미드필드에 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황희찬이 들어갑니다. 오. 황희찬 사실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우영, 황인범 갑니다. 붙박이로.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성이 들어가요.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4-2? 네, 그리고 공격? 투톱에는 손흥민이 오히려 탑으로 올라가고 그 약간 연결고리 역할로 작은 정우영. 그러니까 저는 그 위원님이 아까 좀 전까지 하신 말씀 대부분 저랑 의견이 일치하는데 단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작은 정우영이 굉장히 그 벤투가 요긴하게 쓸 것이다. 오케이. 네, 주요 자원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우영이 요 포포투의 두 번째 이 공격수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다. 백업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또 나올까요? 이강인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현준도 요즘 그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네. 물론 벤투가 처음으로 소집하는 선수를 기용을 안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만 맞아요. 어차피 마지막이고 2판 4판인데 양현준 한번 써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 손준호도 무조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창훈 같은 경우에 썩 좋은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좋아하죠. 양현준과는 저는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를 권창훈한테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잘라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쪽.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4-4-2는 아니고 저는 1-4-2-3-1. 네, 4-2-3-1입니다. 야, 여러분들 저는 골키퍼에 김승규고요. 수비 라인은 그 4명이잖아요. 어쨌든 김진수, 김민재, 김영건, 김문환으로 가겠습니다. 김치 4명. 네, 김치 4명이고요. 김씨가 수비 라인에 많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4-2-3-1에 정우영하고 손준호 선수가 김문환이 나온다. 김태환 대신에. 저는 김문환입니다. 젊은 네, 피. 젊은 피. 정우영하고 손준호가 투 볼란츠.
이것도 네. 벤투 감독이 예고를 했죠. 그동안과는 다른 축구를 할 것이다. 투블란치 쓴 적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왼쪽에는 3명의 공격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저 이강인 봅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또 새로운 젊은 피 최고의 막내 양현준이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격수 탑에는 황의조 선수.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4-2-3-1이고요. 예. 일리가 있어요. 일리 없어요. 다른 축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투블란치 기용이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투블란치를 쓴다면 공격적인 재능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이강인 기용. 그렇죠. 왜냐면 수비적으로 약간의 분명히 지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선수들 마요르카에서 지금 하려가는 모습을 보면 수비도 이제 곧잘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수비 쪽의 무게보다는 공격 쪽에서, 예, 그래서 공격 쪽에 뭐 지금 손흥민이나 양현준 선수의 무게감은 양현준 선수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공격에서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피. 뭐 이강인, 양현준 선수 이런 선수를 통해서 뭔가 한번 너희들 한번 해봐라. 나는 바뀌었다. 고집샘 고집불통의 감독이 아니다. 신선한 감독으로서 이제 뭔가 변화를 보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4-2-3-1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요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동안과는 다른 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멤버는 그대로 하면서 내용적으로 다른 축구를 할 수 당연한 그게 축구예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 근데 우리는 그 말에 현혹돼서 멤버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하는 팀들은 있잖아요. 웬만해서는요 포메이션을 바꾸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변화에 그 잘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그쪽에 김상래 선수 같은 유형이 있다면 또 이상현 같은 유형의 또 그 포지션에서 하려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다양한 게.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요 역할에 뭔가 다른 어떤 또 축구가 이렇게 또 선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그리고 또 벤투 감독이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초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뭐 생각도 중요하고요. 김상래 기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요거 갖고 가야 되겠다. 요거 보는 재미 쏠쏠할 것 같습니다. 요거 베스트 11. 예? 뭐 다음 월드컵 때는 송범근이 넘버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민기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나이가 들어도 좀 하락세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김승규가 계속 갈 수도 있다. 다음 월드컵까지도. 김승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한 30대 초반이거든. 32, 3이거든요. 그거보다 안 됐어요? 네. 그럼 36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승규 같은 경우에 그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관리 잘하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옛날 우리 대한민국 골키퍼 유명했던 골키퍼처럼 막 살이 찐다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승규가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근데 있잖아요. 벤투 감독이 올해 뭐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또 선수들도 뭐 실력이 좋고 계속 내 몸 상태를 유지하고 뭐 월드컵 출전도 하면서 내가 계속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지금 얘기했던 김승규 선수는 당연히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뭐 경쟁 체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감독이 와서 또 어떤 선수를 또 기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송범근 선수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차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다음 감독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까? 11월에 끝나는데 이제 임기가 2달, 3달밖에 안 남았어요. 벤투 감독 임기가. 다음 감독 빨리 지금부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팀들도 다 지금 다 계약하고 다 하나? 리스트는 만들어 놓지 않을까. 네, 우선순위. 왜냐하면 또 우리는 아시안컵이라는 중요한 대회가 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해야 됩니다. 도리님 고마워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했어요! 이상준으로. 433. 선봉균님께서는 김승규 골키퍼, 김민재, 김영건, 김진수, 김태환, 김씨 4명 수비고요.
권창훈, 나상호, 음. 이강인이 미드필더고요. 백승호, 조규성, 황의조. 네. 존중합니다. 네. 네. 창의적이시네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수비는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 오케이. 순서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 올림픽 대표. 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아직 많이 남았고 이 어린 애들이잖아요. 얘네가 그렇죠. 2001년생 이하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1년 1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히 꼬라박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몇 명이에요? 23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넷. 안녕하세요, 진희청년. 뭐 26명이라고 치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파리 올림픽에 실제로 가는 애들 2024년 5명 될까 말까요. 네. 지금 오연규가 잘 나간다고 해서 2년 뒤에도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저희가 없어요? 수비수 김진호 왜 없지? 김진호. 김진호 맞죠? 네. 강원에. 네. 김진호가 2000년생이라서 못 가나? 아니 나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올림픽인데 다 상관있죠. 아니 어리잖아 걔가. 그렇게 엄청 어리진 않아요. 그래? 양현준보다 위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니다 왔어요. 양현준은 고졸이고. 나는 저기 뭐야 어린 줄 알았어요. 약간 어리긴 어린데 아주 그렇게 파랗게 어린 놈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저 뭐야 지금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황선홍 감독이 맡고 있잖아요. 네네. 뭐 좋은 선수들 잘 어차피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선 중앙 쪽에 위치하는 애들은 열심히 예선 치르고 뭐 편친선을 치러놓고 본선은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이강인 데리고 갑니다. 이강인 뺄 수 없어요. 양은준. 네. 그리고 여기 양현준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표팀의 이번이 첫 번째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다 시간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 선수들은 앞으로 1년 뒤, 뭐 6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팀 상황이 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